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혜원 강사입니다. 이제 27일 토익 시험 처방전으로 오늘은 어떤 특정 문법 이렇게 작게 알려주는 느낌이 아니고 어휘들, 시험에서 제가 자주 봤던 어휘들, 근데 그 어휘들이 어떻게 파생되고 어떤 컬러케이션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핵심 어휘들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월 27일 토익 대비 긴급 처방전 영상 전환됐고요. 저는 파워토익 박혜원이고요. 우리 옆에 네, 전보람입니다. 전보람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처방전은 제가 실제 제 현강 불나방 파워토익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굉장히 강조하고, 왜냐면 문법의 기본기가 탄탄히 쌓여야 되는 것도 맞는데 결국에 짬밥의 끝은 어휘에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휘를 너무 많이 외우다 보면 또 혼선은 물론 올 수 있으나 누구에게나 아예 모르고 가거나 너무 적게 알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의 실제 실용 영어에도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수준 선에서 토익에서 자주 쓰이는 빈도 높은 어휘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파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4월 27일 시험에만 절대 쓰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자, 어휘를 몇 개를 찝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어휘로 써져 있는 것이 use입니다. 내가 타이핑을 직접 해야 돼서 여러분 이걸 화면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use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대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use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use는 일단 명사일 때 use를 하면 일단 품사부터 얘기할까요? 품사. 네. 품사가 뭐뭐 될까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네, 그러면 명사, 동사 다 된다라는 두 개의 품종을 외워놔야겠네. 자, 명사 use일 때 할 얘기가 뭔지 일단 들어볼까? 일단 잘 나오는 게 in use, 사용 중인. 이거는 in use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형용사 같은 자리에 쓰이게 됩니다. The item is in use 이렇게 돼버리면 사용 안에 있다가 아니라 전치사 in 뒤에 명사 use가 돼서 being used at the moment의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뭐 있을까요? of use. 어떤 의미를 쓰여요? 이건 유용한. 그럼 useful 하고 비슷해지겠네요. 그죠? 반대 의미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 use 가지고. 뭐 명사 use로요. 어떤 복합 명사로도 나올 때 consumer use, 뭐 소비자 사용을 위해서 뭐 이럴 때도. 이렇게도요. 대문자 중지. 저는 이걸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를 이용하다, 활용하다의 느낌이 있어요. make use of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take advantage of 하고도 비슷할 수 있는데 make use of에서 use는 make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명사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다라고 할 때 put to use라는 표현 같은 것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use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single use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single use가 single의 형용사에 수식을 받는 명사인데, single use가 이제 여기서는 무슨 의미예요? 딱 1회 사용. 그렇죠. 그래서 disposable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데 일회용 사용. 근데 뭐 어쨌든 single use는 한 번 사용한다는 의미지 뭐 일회용 물건을 얘기하는 느낌은 아닐 수도 있고요. 많이 쓴 거예요. 막 겁나 많이 사용해. 그리고 뭐 남들도 다 같이 뭐 공공 사용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use하고 비슷한 건데 파생되는 명사로 또 usage라는 단어가 있죠. 그거는 이제 뭐 water usage, electricity usage 뭐 이러면 뭐 전기 사용량, 수도 사용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기본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거 같고, 캡처 같은 거 이거는 그냥 사용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put to use는. 왜냐면 to 명사인지 to 동사 원형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 써놓을게요. 그리고 use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우리가 동사 use를 이용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동사 use로는 뭐가 있을까? 일단은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이게 명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요? be used to 동사 원형? 네. 딴 얘기를 했네. be used to, get used to 이러면은
오히려 ing, 동명사나 명사 구조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뭐뭐에 익숙하다. 그렇죠. 익숙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비동사가 없는 상대에서 I used to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뭐 하곤 했었다. 했다. 과거에. 이게 이제 독해 지문에 겁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떠올라서 얘기하는데 use가 이제 파생어가 되면 abuse라는 어휘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명사 동사가 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용하거나 오용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오용하고 남용하는 느낌이고 또 잘못 사용하는 느낌일 때는 misuse가 될 수 있고요. overuse의 과다 사용의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단어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be used to 하고 그냥 used to 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점 요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정도 하면 use는 많이 한 것 같고 두 번째 work 가겠습니다. work는 뭐부터 얘기할까요? 명사, 동사 다 되죠. 그쵸. 명사일 때 가산입니까? 불가산입니까? 가산, 불가산 다 되죠. 뜻에 따라. 어떤 의미일 때 불가산이에요? 그냥 작업이나 일이란 뜻일 때는 불가산. 그럼 가산일 때는요? 어떤 작품, works of art, 그럼 예술 작품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요. 예술. 네, 제가 지금 타이핑까지 해야 돼가지고. 어디다가 조금 있지? 근데 이제 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Public Works Department면 시공공사업부의 느낌이지 여기서 work는 예술작품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좀 파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work가 동사일 때가 진짜 쩔죠. work가 동사일 때는 어떤 걸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까요? 연어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타가 다 되죠. 네,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는데 자동사의 work가 있고 타동사의 work가 있는데 타동사부터 얘기를 하자면 세부 사항을 좀 뭔가를 갖다가 뭔가 이걸 좀 더 work하다 뭐 아니면 work the morning shift 만약에 이러면 나 오전 근무조를 일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work the 어떤 problem이나 상황을 해결하다 식으로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자동사 work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work하고 붙는 거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보실까요? work diligently. 아주 부지런하게 일하다. work hard의 어떤 버전인 거죠. 그거 work diligently는 이제 애들이 많이 하니까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랑 협업하다 한번 강조해 work 주시겠어요? closely with. 네. work closely가 되면은 with가 많이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요. 뭐 work together with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llaboratively, cooperatively 되죠. 근데 혼자 일하는 독자적 업무 스타일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work independently라고 얘기할 수 있죠. independently.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해. 재택근무, 원격근무. work remotely. 그 다음에 이제 work가 워낙에 자동사로 잘 되기 때문에 전치사 용례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볼게요. 자, work랑 붙을 수 있는 전치사 뭐가 있을까? 일단 방금 앞에 재택하다 그걸로 work from home. 그렇죠. from home도 되고요. 또 함께 일하다의 느낌을 강조하실 거면 with 가능하고요. together는 부사라서 together with 될 수 있고요. 때로는 alongsid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치사로요. 자, work on 많이 나오죠. 어떤 작업에 지금 내가 한창 하고 있거나 이럴 때 쓰고요. work at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데 work at은 제가 알기로 어디 장소에서 일하다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굉장히 몰두하고 노력하다 애쓰다도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work for이 들어가면 오히려 I work for YBM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를 위해서 일하다도 되지만 소속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work out은 뭘까요? exercise, 운동하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를 해결하다의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work가 through랑도 붙을 때도 있지만 그거는 빈도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work under 그러면 상호관계가 생기겠네요. 요 사람 밑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work work가 toward. work toward도 정말 목표를 좋죠. 향해서 일하다. 네, 그래서 work toward가 나오면 뒤에 goal 계열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work를 가자. 얘는 또 또박또박 걷고 있네. 그래서 work하고는 또 다르지. 자, work 말고 walk는 품사가 어떻게 되나?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그렇습니다. 명사일 때는 그럼 어떤 느낌의 work로 해볼까요? 어떤 산책, 산책이면은 자연을 벗삼은 산책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뭔가 웅장하지 않게 그냥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네, 그런 거에도 쓸 수 있죠. leisurely라는 표현 자체가 형용사를 쓰는데 느긋하고 한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의미에서. 그래서 stroll, 산책 거느는 여유 있는 느낌 좀 더 강조하면 stroll 아니면 walk를 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동사 work는 어떻게 될까요? 동사 work가 뭐가 있을래나?
walk past 어딘가를 지나서 지나서 오는 걸어가다. 거죠. 그렇죠. 여기를 음. 지나서 오는 거죠. 근데 얘가 자동사로 주로 쓴다면 뭐 빨리 걸어, 음. 늦게 걸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구문을 하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LC에도 잘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타동사처럼 썼어요. 누구에게 뭐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다. 하나하나. 그렇죠. 튜토리얼 주는 느낌이 약간 I'll walk you through the whole process. 그러면 천천히 차근차근 다 알려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게 또 LC에 곧잘 나온다.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산책하다라고 할 때는요. 명사로 쓰실 거면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명사 워커에서 take a walk. 그러면 산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워크를 명사로 봐서. 자, 네 번째 separate 가겠습니다. separate는 뜻이 뭐예요? 품사 뭐예요? 얘는 동사도 되고 그렇죠. 형용사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품사 두 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형용사 할 때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 보라마? 뭐 separate rooms. 별도의 아, 방으로 나도. 안내하다 뭐 이럴 때. 어떻게 그게 맞지? 나도 룸 생각했거든? 음. 별도 다른 방. 음. 근데요, 아마 보람쌤이 이건 알 거예요. 독립체. 따로 하나의 독립된 결과물, 독립체. separate entity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요, 서로 별개의 문제죠. separate issue 정도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굳이 얘를 과거분사형으로 해서 separated 된 issue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형용사 자체로 separate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동사로 한번 가볼게요. separate가 동사할 때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저는 자타 다 되죠. 그렇죠. 용례를 박박 뒤지면 다 될 거라고 봐. 근데 타동사로 쓴다면 요게 되지 않을까. A를 B로부터 분리해내는 거예요. 근데 A라는 하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divide나 split의 개념이라면 그렇다면 얘가 into랑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뭐로 그렇죠. 분리하다. 바로 붙을 수도 있고 용례에 따라 A into B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two objects 두 개의 대상을 갖다가 얘기하다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 separate two objects를 이거랑 이거로 나누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5번에 리스트 가겠습니다. 리스트는 뭐게 품사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그렇죠. 명사할 땐 뜻이 뭡니까? 어떤 목록이나 말 그대로 리스트. 그렇죠. 동사할 땐 뭐예요? 동사일 땐 뭔가를 열거하다, 나열하다. 근데 단순히 표시해서 기재하다의 느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명사 리스트는 어떻게 나올까요? comprehensive list. 그렇죠. 종합 목록 다 들어가 있는. 아우, 스펠링 빡세 정말. comprehensive list. 그 다음에 또는 뭐 exhaustive list. 이거는 지친 게 아니고요. 철저하고 완전한 내용을 담은 리스트입니다. ed가 안 붙었으니까 full이나 complete의 수식을 받는 리스트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complete는 동사 말고요. 형용사로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복합 명사도 되는데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격 목록 같은 거 얘기할 때 price list 가능하죠. 뭐 초대된 게스트 명단 guest list 가능할 겁니다. 충분히. 연락처 명단 정립은 contact list 가능할 거고요. 근데 price list가 순서가 바뀌면 listed price가 가능하죠.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어떤 표시된 가격, 정가. 그렇죠. 네, 그게 표기 가격, 표시 가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꼭 나열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는. 그리고 보라마 이것도 많이 나오지. 명사일 때 이거 이런 거 많이 나오지. all list of 무슨 복수 명사의 명단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요 정도?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리스트하다 나의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성과, accomplishments를 갖다가 내가 이력서에다가 나열했다. 요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uild 가겠습니다. build는 어떻게 할까요? 빌드는 일단 동사. 그렇죠. 동사가 많이 나오죠. 타동사입니다, 주로. 근데 뭐 구동사처럼 해서 뭔가를 빌드업 하네 또 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으나 build up도 되고 때로는 용례에 따라 build on도 있겠죠. 근데 타동사로 주로 쓰는 것은 맞아 보이고요. 토익에서는 build는 어떤 거 할까? 보라마. 뭐 말 그대로 뭐 건물을 짓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build a relationship. 그렇지. relationship. 또 어떤 partnership. 트러스트 같은 걸 것도. 빌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파트너십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체, 그 회사 같은 걸 설립할 때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정도?
build는 뭘 세우다, 짓다 이런 말 그대로 construct 한다는 감성도 있겠으나 이런 추상적인 걸 좀 정립하고 만들어낼 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establish 비슷하죠. 얘도 동사인데요. 얘도 주로 타동사로 쓰이는 걸 저는 토익에서 많이 본 것 같고요. 얘도 relationship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얘는 이걸 좀 추천하고 싶어요. 얘도 a business. 사업체 설립이 되는데 어떤 procedure이라든지 어떤 standard 이런 거요. 어떤 기준을 확립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하나 추천하고 싶고요. 이거요. well established 뜻이 뭐예요? 아주 기반이 탄탄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well established firm 회사가 나오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의미하는 거냐면 되게 오래 해먹은 회사, 망하지도 않아 저거 되게 잘 돼. 그리고 탄탄하게 자리 잡은 회사, 약간 요런 느낌의 느낌으로 많이 쓰인다고 보여지고요. 자, 뭐 커스터머 이런 거 꾸밀 때도 established 그렇죠. customer. 기성 고객의 느낌이 있고요. 기성 고객의 느낌으로는 returning customer도 기존 고객으로 쓸 수 있어요. 재방문의 일회성의 느낌만 되는 게 아니라 returning customers 그러면 계속 돌아오는 고객이니까 기존 고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new customer이나 first time customers하고 좀 다른. 그리고 existing customers 기존 고객, 기성 고객 이렇게 완전히 똑같진 않아도 유사 의미의 다 범주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effort 가겠습니다. effort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아, 동사도 됩니까? 네. 동사 근데 effort는 동사 effort는 거의 나오진 않고 네, 자주 품사로는 보이진 있어요. 않은 effort 명사로 일단 얘기하는 게 더 빈도가 높긴 할 것 같아요. 명사로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노력이나 수고 같은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떤 거로 많이 네. 나올까?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온갖 모든 노력을 노력. 다하다. 아무래도 to 동사 원형이 뒤에 붙을 거고요. make every effort도 있고 put in이라든지 put an effort into라는 의미로 많은 노력을 투입하다의 느낌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effort는 또 이게 많이 나오죠. 양쪽으로 또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다른 느낌으로 시도에 가깝지만 얘도 이렇게 잘 나오죠. 그리고 effort를 형용사가 꾸미는 경우도 당연히 많겠지. 네. 어떤 형용사가 있을까요? ongoing effort. 네, continuous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계속되는 노력. ongoing efforts가 지속적인 노력의 느낌이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collective efforts는 어떤 이제 집단의 노력, 공공의 노력이고요. 공동의 노력이면 제가 봤을 땐 joint efforts도 가능할 것 같아요. collaborative effort, 협력적 노력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비슷한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 significant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지문에서 effort는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activities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업이나 활동 그렇죠.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alert 가자요. alert는 품사가 진짜 많아요. 이놈이 부사만 안 되고 다 되지 않나 싶고요. alert는 품사일 때 명사, 형용사, 동사 다 되죠. 동사가 다 되죠. 명사할 때 어떤 의미게요? 어떤 뭐 알람, 경보.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이런 것처럼 이런 거로 가는 알람, 경보 그죠. 이런 거라서 text message alert 같은 거. 샌드 해준다 이런 걸 받으시게 될 거다. 뭐 알람 같은 거나 이런 워닝 같은 게 약간 짬뽕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형용사의 alert도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뭐 어떤 기민한 상태로 있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아, 있는 뭐 이럴 맞아, 때. 맞아. 그래서 뭐 그래서 on alert 뭐 이러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땐 stay나 remain이라는 이 형식 동사에다가 잘 형용사로는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정신이 또랑또랑한 상태 경계태세가 유지되는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동사 alert도 있을까요? 누구에게 뭔가를 알리다? 주의성 차원에서 알려줄 수 있고 경고성 차원에서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A 자리에 사람을 넣고 제가 봤을 땐 about이나 용례에 따라 to가 들어가고 B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한테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다, 경고하다 이렇게 알리는 차원에서 쓸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estimate가 나왔네. 품사에 따라 estimate로 읽기도 하죠. 얘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 그렇죠. 또는 동사로 많이 쓰죠. 그렇죠. 자, 명사할 때는 뭘 많이 쓰나? 어떤 견적 같은 거. 그래서 price에 관련된 estimate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 quote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 cost estimate. 그렇죠. cost estimate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견적을 뽑는 거잖아요.
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시간에도 쓰이죠. 소요 기간, 뭐 공사 같은 게 걸리는 시간, 이 타임 프레임을 계산한 거에도 에스티메이트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에스티메이트도 있지 않을까요? 네. 개에서 파생된 짝퉁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있거든요. 뭔가를 추정하거나 가늠할 때 많이 쓰이는데 자, 그래서 보통 ED 형태의 형용사가 된다고 하면 estimated on price, cost 물론 되죠. 근데 이런 단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치나 시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추산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표현 같은 거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금액이나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으로 될 거로 추산된다의 느낌일 때 be estimated to 동사 원형도 가능할 거예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얘기 있어 보여? 여기다? estimate, 저는 이거 하나 conservative estimate. 되게 보수적으로 낮게 잡은 뭐 견적, 예산 뭐 이런 수치를 것들? 작게 수치. 좀 마데스하게 잡은 느낌인 거죠. 좀 스몰하게. 제가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얘기하면 간혹가다 영어 용례에서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2만이라면 겁나게 복수잖아. 근데 estimated 앞에 on이 붙은 거야. 이거에 대해서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숫자 일이 아니고 겁나게 복수인데 왜 어가 붙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2만 1000개, 2만 500개, 2만 300개, 2만 1060개 이게 아니라 2만이라는 수치적 결과 하나의 추산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쓰일 때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ake가 있습니다. 겁나 많아서 take는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걸 얘기한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품사는 주로 동사죠. 근데 자타동사 혼용의 끝판왕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지저분하게 뭐가 많은 애고요. 자, take는 기회를 누리다의 느낌도 있고요. 뭐 take action, steps, measures 이런 식으로요. 조치를 취하다의 take도 있죠. 공부하다 보면 뭔가를 take something for granted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의 take도 있고요. 자동사가 됐을 때 이것도 있죠. 어떤 걸 인계받거나 맡거나 업무를 맡거나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맡는다의 느낌뿐만이 아니라 인수의 느낌까지도 되는 게 take over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take up, 차지하다. 그럼 account for, 뭔가를 차지하다. 얘도 이런 뜻이 같이 파생될 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얘가 해명, 설명하다의 느낌이 될 수도 있겠으나 account for은 take off. 기본적으로 비행기 같은 거 파트 1에서 이륙 같은 거 할 때도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임을 질 때도 responsibility 어휘 앞에서 take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be responsible for이 아니니까 비동사 뒤에는 responsible이 나와도 take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시요 요거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알지 않을까? take care of가 뜻이 뭡니까? 뭔가를 처리하거나 돌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핸들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자동사로 보냈을 때 attend to 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근데 take care of가 이제 뭐 전혀 다른 건데 take care of가 이거는 왜 얘기하려고 하냐면 care이 동사일 때요. 여기서 care이 명사거든요. care이 동사일 때는 또 얘가 care for, care about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ake 저는 이거 하나 take after 그럼 뜻이 뭘까요? 닮은 거죠. 뭔가를 담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record 가겠습니다. record는 품사가 어떻게 돼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형용사적인 시각을 주기도 하죠. 혹시 record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keep records of 아, 뭔가를 기록하다. 그쵸. 그럼 break the record도 있겠나. 기록을 갱신하는 거죠. 깨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회사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왜 음악 같은 거 만드는 음반사 있잖아, 보라마. 그러면 record label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반사. 이거는 복합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그리고 record가 만약에 이런 걸 끌잖아요. sales나 number. 그러면 기록적인 매출이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형용사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그죠? 근데 뭐 record whole process 전체 과정을 녹화뜨다, 뭐 시간을 기록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 record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문을 이렇게 지금 들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record high, 뭐 record low 그러면 기록적으로 높은 수익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 구형체처럼 붙어서 쓰일 수도 있다는 거죠. record breaking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shape는 품사가 뭘까요? 명사나 동사. 명사일 때 뜻이 뭐예요? 근데 뭐 모양, 그죠? 모양이지 뭐야. 근데 물론 어떤 건강 상태 그렇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얘가 전반에 얘기하는 거에 상태가 좋은이라는 의미로 in good shape의 형태도 날 수 있죠. 또 동사일 때는 어떤 걸 만드는 거죠. 형성하거나 만들고 만들다. 형성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뭐 structure이든지 어떠한 걸 디자인이든 뭐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ape가 동사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 품사를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뭐 shape the fashion business. 그러면 어떤 패션 그 사업체를 뭔가 그 세계를 구성하다. 형성하다. structure 가겠습니다. structure 품사가 어떻게 돼요? 명사, 동사. 네. 일단 명사일 때는 구조도 되고요. 구조물도 되죠. 그래서 building 같은 의미로도 쓸 수 있다 보니까 주차 건물, parking structure 이렇게 복합 명사로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동사일 때도 얘가 쓰는구나. structure 뭔가 뭐 presentation이 있든 그게 어떤 물질 데이터베이스가 됐든 어떤 구조로 형성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게 됐든 그런 거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tructure도 목적어를 끄는 타동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조직 구조 하나 할까요? 어떤 비즈니스 영어의 형태에서 어떤 조직 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tructure의 동사에서 파생되는 PP 형태로 well structured 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가 잘 잡혀져 있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sound는 무슨 뜻입니까? 안정적. 그렇죠.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뼈대가 잡혀져 있거나 이럴 때도 쓸 수가 있는 파생어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prompt 가겠습니다. prompt는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도 되죠. prompt가 prompt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형용사로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동사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용사 할 땐 뜻이 뭘까요? 뭐 즉각적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야? prompt reply. 그렇지. 뭐 즉각적인 응답. response. 즉각적인 뭐 assistance. 어떤 즉각적인 거에 대한 주의, 관심, attention, 뭐 immediate attention 같은 의미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prompt on payment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불을 늦게 하면 이제 late fee가 생기기 때문에 돈을 제때 내주는 거지. 동사 prompt는 무슨 의미일까? 누구에게 뭐뭐 할 것을 뭔가 촉구하다. 유발하다도 될 거예요. 그래서 촉구하다의 느낌일 때는 마치 urge처럼 제가 알기로는 사람 목적어 투부정사마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일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when prompted 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이게 주어 비동사를 생략하고 접속사 when이 pp만 끄는 거예요. 얘가 ing만 끌 수 있는 애는 아니거든요. when prompted는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에서 입력하라고 팝업 창이 딱 뜨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상 뭔가를 입력하거나 답하라고 요청받을 시에 이렇게 했을 때도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사 prompt가 실제로 있다면 prompt a response나 a reply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을 빨리 하라고 촉구하다. 혹은 빠른 반응을 달라고 하다. 빠른 응답을 달라고 유발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prompt 자체가 형용사만 되는 건 아니라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advance 가겠습니다. 품사는요? 명사, 동사, 형용사. 그쵸. 다 돼요. 자, 명사일 땐 어떻게 돼요? 뭐 진보, 발전. advance in technology. 그죠? technology advance technology, advances in technology. 그럼 기술의 진보 발전 이렇게 명사도 쓸 수 있죠. 근데 형용사일 때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에서 advance는 뜻이 뭐예요? 사전에. 그렇죠. 사전에 미리 하는. 사전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요거랑은 또 다르지. advanced는 형용사로 뜻이 뭐예요? 뭐 첨단의 아니면 고급의, 상급의. 고급의, 상급의. 결국에 이 advanced 뒤에 뭐 learner 개념이나 learning 기업이나 어떤 스킬 같은 게 나오거나 그러면 사전의 스킬보다는 진보된 기술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구별이 필요합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동사 advance도 있겠죠. 동사 advance는 뭘까요? 뭐 advance to 명사하며 어디로 진출하다. 뭐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출하다. 진출하다, 더 나아가다. 근데 이제 one's career 그러면 누군가의 경력을 더 발전시키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용례를 다 뒤지면 자타가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advance가 동사라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동사, 형용사, 명사 다 된다. near 가겠습니다. 품사 어떻게 될까요? 동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죠. 부사요? near. 동사 near 있어요? 네. near completion. 그럴 때. 그러면 부사는 안 돼요? 부사도 될 것 같아. 네, draw near 그럴 때. 그래서 be approaching near 아니면 draw near 그러면 어떤 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near은 부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부사처럼. 근데요. 보라마 이거 봐봐. 이거요. 이거 말이죠.
이건 전치사가 아니죠. 그죠? 가까운 미래란 뜻이에요. 여기서 near은 뭐처럼 쓰인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근데 우체국 근처에가 되는 거죠. 여기서 near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앞이니까 형용사 역할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명사, 명사 앞에 near은 전치사처럼 써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near이 품사가 정말 많기 때문에 near에 대해서 품사를 좀 똑바로 알고 있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장소 같은 걸 주로 꾸미는 인근은 전치사로 많이 나와요. 보통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비교 구문으로 요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nearby 들어보셨죠? nearby는 품사가 뭘까요? 부사.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그러면 근처 식당들이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nearby도 부사나 형용사가 되긴 하는데 near라고의 차이점은 전치사는 nearby가 힘들지 않을까 얘는 nearby는. 그리고 help 가겠습니다. help는 품사 어떻게 돼요? 명사, 동사. 명사 help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보라만? 뭐 hire help. 어떤 뜻이에요 이게? 이건 사람을 구한다는 거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다의 느낌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 뽑는 거예요. 또 help의 비슷한 의미로 assistance라든지 aid의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financial help가 생기면 financial aid가 될 수도 있죠. 또 help는 동사로도 쓰거든요. 근데 동사로 help 하시기를 원하시면 이라는 독해지문이 나오면 그에게 그 단어를 volunteers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help는 자타동사를 혼용할 거예요. help with도 될 수 있고 help somebody, someone도 될 수 있고 help out 이라는 구문도 될 수 있어요. 도와주다의 느낌인데 별로 차이 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명사 도움일 때요. offer이나 give가 들어가서 help를 하면 도움을 주는 거예요. receive가 되면 help를 받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휘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easily 가겠습니다. easily 뜻이 뭘까요? 쉽게. 품사는? 부사. 그쵸? easily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easily accessible. 그렇지. 나 그거 나왔으면 했거든. 근데 보라마 이거 알지? easily 대용으로. easily 대용으로. 쉽게, 손쉽게 비슷한 의미로. readily. 그렇지. 이런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easily를 아마 전보람 쌤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최상급 앞에도 잘 등장하죠. 이때는 너무 쉽다라는 의미보다는 easily the best면은 그냥 정말 최고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심플하게 완전히 얘가 최고다의 느낌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easily 뜯을 수 있지 뭐야? with ease. 그쵸. 쉽게. 그리고 easily 하고 제가 봤을 때는 recognizable 그러면 쉽게 인식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도 곧잘 꾸미는 부사죠. 당연히. 자, nearly almost 가겠습니다. 진짜 더럽게 많이 나오죠. 품사는 둘 다 뭡니까? 부사. 둘 다 부사야. near하고 구별해야 돼. nearly하고. 뜻은 둘 다 뭐예요? 거의. 대략 뭐 이런 거죠. 어떤 걸 잘 꾸밉니까? 일단 숫자. 그렇죠. 잘 꾸미죠. 그렇죠. 숫자 겁나 잘 꾸며요. nearly 30, 막 nearly almost 50. 그 다음에 또 뭘 잘할 수 있을까요? 뭐 nearly finish. 거의 끝났거나. 그렇죠. completed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사가 거의 다 돼갑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완전치를 약간 완화할 수가 있죠. 뭐 nearly everyone, almost everyon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때는 almost가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뭐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다. 그렇죠. 뭐 이럴 때. 이럴 때 보시다시피 과거 시제 동사 앞에서 하마터면 진짜 아이고 깜짝아. 진짜 이럴 뻔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 almost forgot.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까먹은 게 아니야. 까먹을 뻔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느낌. 자, 그 다음에 entirely 가겠습니다. entirely는 뭘까요? 품사는 부사고요. 부사. 뜻이 뭐예요? 뭐 완전히 통째로 전체적으로 그쵸? 뭐 통틀어. 전체적으로 통틀어 등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맥락에 따라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얘랑은 totally different 하다. 그럼 이게 의미적으로
의미적으로 entirely different의 의미도 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부분 부정 하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이거는 부정도 긍정도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not entirely 뜻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뭐 꼭 이런 건 아니야. 그렇죠. 꼭 이런 건 아니야. 또 보라마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 뭐 이걸 풀어서 쓰면 in its entirety. 그렇죠. 전체성 안에서라기보다 entirety. 네, 전체적으로 다 읽어라. 뭐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뭐 entirely하게 이런 걸 focus, entirely하게 focused 하면 완전히 그것에 몰두된 거, 뭐 아니면 이걸 완전히 기반으로 한 거, 아니면 어떤 거에 전환 같은 거 할 때요. 완전히 이거로 완전히 전향하다, 확 바꾸다. 뭘 살려놓는 게 아니라 다 바꿔버리다의 느낌으로 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well로 가겠습니다. well 품사요? 부사, 형용사. 형용사 할 때 뜻이 뭐예요? 뭐 건강한이라는 뜻도 어머나! 있고. 무서워. 부사로 먼저 가볼까요? 부사 well은 어떤 뜻이에요? 잘, 매우 잘. 근데 때로는 지랑 어울리는 오히려 한정적인 의미로 또는 훨씬이란 뜻도 있죠. 자, 일단 well하고 놀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very well 이런 거 우리가 다 아니까 어떤 거 아까 보라봐. 뭐 well received. 그치. 무슨 뜻이야? 호평을 받은. 호평. 또 well attended. 그치. 무슨 뜻이야? 참석자 수가 많은. turnout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 참석자 수가요. 뭐 well structured, well established. 아까 보시다시피 well은 이렇게 PP를 잘 꾸밀 수 있어요. 근데 보라마 이거 무슨 뜻이야? 한참 전에. 맞아. far in advance도 틀리지 않고요. 근데 이제 한참 전이란 느낌이 있고요. 이거예요. 이건 뭘까? well below, well above는? well above는 잘 웃도는 게 아니라 훨씬 웃도는. well below 훨씬 못 미치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일반화 치면 안 돼요. 그냥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under 가겠습니다. under는 품사가 주로 뭘까요? 얘는 전치사. 주로 전치사로 보는 게 좋겠죠. 뭐 구형체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under를 전자로 했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많이 나올까요? 뭐 그냥 아래. 아래 the tree 나무 아래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언더도 있다는 거. 그죠? 알잖아요, 이거. 이런 거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래가 중인. 그렇죠. 고려 중인, 건설 중인, 공사 중인, 지금 현재 수리 중인,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굉장한 압박하에 있는, 그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게 나올 때도 있겠죠. 전치사로 비슷한 표현인데 얘는 뭐예요? 얘도 아래. 뭔가 수준이 못 미칠 때도 쓸 수 있고 아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얘도 전치사로 쓸 수가 있고요. 또 under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underneath도 될 수가 있으나 얘도 전치사처럼 쓰고 간혹 명사처럼도 되겠으나 뭐 명사보다는 저는 오히려 부사처럼 문장 끝에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under는 문장 끝에 가능하진 않으니까 이런 비슷한 파생어들이 있다 정도 말아놓고 within 가겠습니다. within은 품사가 전치사고요. 뜻이 뭘까요? 당연히 그렇죠. 어떤 게 잘 나온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within 기간? 그쵸. 기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2 weeks 그죠? 뭐 within the time frame도 물론 가능한데요. 이게 within the certain time frame이 될 거면 컴마가 있기보다는 나는 이 작업을 완료하기 원해 within the time frame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 month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within은 한도를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ity limit도 되고 credit card limit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도를 넘지 않고 쓴다는 의미로 limit 계열의 어휘 앞에 잘 올 수가 있죠. 뭐 반경 같은 거 이런 반경이나 지금 몇 킬로미터 내에 그 다음에 이건 유명하죠. 이거 유명하죠? 무슨 뜻이에요, 보람쌤 이거?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그렇죠.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리고 뭐 얘는 단체나 기관 내의 소속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within the organization 이렇게 하면 이 조직 내부에서 사람을 뽑아서 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eyond도 갈 건데 beyond도 주로 전치사예요. 주로 전치사. 근데 beyond는 뜻이 뭐예요?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야, 나 진짜 이게 말로 형용이 안 된다. 말로 표현이 안 돼. 이런 의미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컨트롤이나 통제 상황을 벗어났을 때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대치를 뛰어넘었을 때도 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추상적인 걸 뛰어넘을 때도 쓰고 여기 딱 이 경계 바운더리 넘지 마 이런 느낌에 넘는다의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당연히 전치사고요. against 가겠습니다. against도 주로 전치사죠. against는 참 중요한 게 많은데 주로 전치사고 얘도 against는 어떨 때 많이 보여요? 하고 싶은 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 뭐뭐 기대에 있다. 맞아. 근데요 파트 1 LC에 사물 같은 게 어디에 받쳐져 있을 때 보람쌤 PRO be propped against 어디에 받쳐져 있다, 어디에 기대어져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against가 기본적으로 저촉되거나 위해되거나 반발심을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여기도 lean against는 그런 against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법에 저촉된다는 느낌을 주면 against the law가 되는 거죠. 그리고 against는요. 요렇게도 쓰는 거죠. 이렇게요. 자, 무슨 뜻인지는 곧 들어보고요. 이런 어휘들을 동사로 쓰고 지금 전치사 붙어 있거든요. 그럼 protect against 하면 어떤 뜻이에요? 몸으로부터 보호하다? 네, 맞아요. 위해스럽거나 좋지 않은 거로부터 보호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protection against가 protection for보다 나올 때가 있어요. 뒤에 damage 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리고 advise against는 야 하지 마라 진짜. 이걸 아예 줘버리는 거예요. 낫을 넣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게 되는 거고 shield도 막아주는 거예요. 약간 protect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있겠죠. 여기서. 자, of로 가겠습니다. of는 너무 많아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하나씩 떠오르는 거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보라마. 문장 처음에서 뭐 of 하면 뭐뭐 중에서 복수명사 필수. 요때는 어몽하고 비슷함. 뭐뭐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올 때요. 그리고 뒤에 최상급도 나올 때도 많고요. 자, 그러면 보람쌤이 of 하나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of를 이용해서 파생되는 거. as of, 날짜, 시점. 그러면 요때 프로, starting, beginning, 뭐 effective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of 한번 해볼까? 그냥 너무 of 많지? 들어가는 거예요. 뭐 regardless of 하면 뭐뭐하는 상관없이 including 아시죠 여러분? 전치사로. 얘가 inclusive of예요. 이렇게도 좀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뭐 interesting 같은 거를 of interest. 그렇죠. of는 여러분 너무 많아서 좀 긴급하게 떠오르는 것만 몇 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때 뭐야? 무슨 뜻이야? 뭐뭐를 유념하다. 또 be reflective of 이러면 뭐뭐를 반영하다.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이렇게요. 이건요. 뭐뭐를 배려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of는 여러 형용사하고도 쓸 수 있고요. 뭐 회의적이다. 냉소적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broadcast에 대해서 저희가 써놓은 이유는 얘가 3단 변화가 뭐야. 똑같지? 얘가 동사처럼도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 맞지 뭐야? 이렇게 현재, 과거, PP, 짝퉁 이게 다 똑같은 거 이런 거 떠오르는 거 있어? 뭐 set 또 put cut burst 상처 줘. hurt bid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어휘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은 어휘들이 좀 있어서 broadcast는 be broadcast 이렇게 되지 broadcasted로 나오지 않거든요. 라이브로 방송되다 한번 해줘봐 뭐야. be broadcast live. 그렇죠. 이렇게요. 여기서 live는 하나의 부사 같은 용례처럼 보면 되는 거죠. bid 갈게요. bid는 입찰, 응찰이라는 느낌이 있고 어떤 사업적인 제안의 느낌의 어떤 그런 걸 낼 때도 bid를 낸다고 하고 그 다음에 bid는 응찰, 경매 같은 느낌도 많이 떠오르는 단어죠. 명사, 동사를 혼용합니다. bid는 동사일 때 제가 알기로 bid for도 되겠으나 bid on으로 경매, 낙찰의 느낌을 주기 위한 응찰에도 많이 쓰고 타동사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서 bid 이런 단어 들어봤을까요? 좀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작별하는 거예요. 송별하다, 송별 인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어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그럼 명사로 어떤 거에 대한 프로젝트나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입찰, 신청을 내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bid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 proposal 개념으로 토익의 독해 지문에 잘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 bid가 앞쪽에 써 있으면 그 뒤에 business proposal 얘기를 조금씩 할 때도 있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set으로 갈 건데 명사 set이 있고요. 동사 set이 있고요. PP 짝퉁 set도 있어요. 명사로 세팅도 있죠. 어떤 환경이나 배경 설정의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set은요. 무대에도 써요. 그래서 스테이지 그 set a stage 그 무대를 마련하고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로 그냥 set 자체가 명사로 세트장 이렇게 할 때 들어보셨죠? 그리고 set은 3단 변화가 set인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타동사로 set a regulation, rule 만약에 이러잖아요. 그럼 규칙, 규정을 확립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설치하다가 영어로 뭐죠? 셋업이죠. 기계를 설치할 때도 쓰는데 사업체 같은 거 세우거나 설립할 때도 set up a business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도 자타동사 혼용되고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진짜 되게 길게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저희가 알고 있는 것 따위는 거의 사전급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히 알고 있던 그런 처방전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들지만 하나의 어휘만 찝으려고 노력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쓰이는 구문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많이 쌓이다 보면 고득점에 도움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오늘 하루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보시고 무엇보다 얘들이 품사가 여러 가지인 어휘들도 섞여 있었으니까 품사도 잘 캐치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다음에 특히 안 외워지는 거 있으면 캡처도 해놓고 본인의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두고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잘 안 외워지는 페이지 보면 되는 거지. 막 찍신 강림 이런 건 아니지만 도움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늘 이런 거 많이 학습하는데 힘이 됐으면 좋겠고 27일 날 시험이 또 있어요. 근데 27일 날 시험이 있는데 이제 거의가 아니라 사실 매 시험을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일정을 저희가 어디까지 소화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긴 해요. 늙고 나이 먹고 힘들어지잖아 우리도. 근데 일단 제 학생들이 이번 주일날 굉장히 많이 가요. 시험장에 박혜원 학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둘이 열심히 가서 잘 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독자들도 있고 하잖아요. 인강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자신감 있게 갔다 왔으면 좋겠고 요즘 시험이 좀 짠내음이 나죠. 근데 짠내음 나다 보면 또 대박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대박의 회차를 달력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본인이 시험을 빡치지만 몇 번 보면 그 안에 한 번 걸리겠다라는 좀 쿨레임으로 임하시다 보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면 어느 시험이든 기량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편하게 아주 비싼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고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날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 녹화본 총평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일요일날 만나. 여러분 안녕. 안녕.